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서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가 오늘 가슴 서늘한 말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본인이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가슴 서늘하죠.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당 후보 오세훈이 선출된 뒤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 밖의 이 사람들에게 줄 서서 부족함이 없던 우리 당의 후보를 흔들어댔던 사람들,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쪽을 기웃거린 인사들을 겨냥했다. 언론에서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는 주호영 당대표를 비롯해서 몇 사람을 꼽아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그때 경선에 나섰던 오세훈과 경선을 했던 나경원까지 다 이렇게 겨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준석이 오늘 이 주호영, 본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당권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호영, 나경원을 겨냥해서 아주 서늘한, 가슴 서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와 개혁을 주제로 치러지던 전당대회를 개판이, 조직이니 당직 나눠먹기라는 구태로 해기시키려는 분들은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면교사 사례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자, 심판의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경쟁은 하지만은, 경쟁을 해서 계파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일어나고 또 말싸움도 하고, 얼마 전에 차량 가지고 나는 전기차, 나는 화물차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죠. 그런 거야 경선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같은 편끼리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존경받지 못할 선배들, 이런 이야기하고 탐욕 크게 심판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마치 정치 보복,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당권을 잡으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당내에 구악, 이른바 적폐청산을, 당내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읽힙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데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일단 1위에 나오고 있으니 당대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당원들의 당심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당대표가 되는데, 30대 당대표가 나오는 데 대해서 의견들은 분분할 겁니다. 그래, 혁신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야당도. 그럼 꼰대 정당 이미지에서 탈피하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야, 지금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너무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이 SNS에 이준석 후보가 올린 글,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 크게 심판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제가 한번 이 과거의 이준석 후보의 행태, 또 지금 기존 정치인들, 국민의힘 안에 있는 본인이 탐욕스러운, 존경받지 못할 선배, 탐욕스러운 선배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한번 되짚어보면은 당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섰을 때, 자, 가장 이번 당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는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이 인사들을 좀 영입을 해와야 됩니다. 영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대상이 지금 크게 보면은 장외에 있는 3명,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정치권 안에는 있지만 국민의힘 밖에 있는 2명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지금 복당을 시도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죠. 그런데 안철수, 홍준표와 이준석은 상당히 악연이 있습니다. 안철수에 줄 섰던 탐욕스러운 선배들 하면서 소환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악연, 이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 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가 총선에서 맞붙었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52.3%를 받아서 당선됐고,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는 31.3% 받아서 안철수에게 져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당이 합당을 했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서 그 새누리당으로 출마했던 이준석은 유승민 그 의원을 따라서 바른정당으로 갔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그 바른정당에 갔는데 나중에 이 두 당이 합당을 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출범을 시키죠. 2018년 2월에. 바른미래당을 출범을 시켰는데, 그때 일단 한 배를 탔는데 두 사람이 서울 노원병에 공동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안철수는 본인과 가까운 김건식 교수를 출마를 시키려고 했고, 여기에 또 이준석 그 당협 위원장이니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해서 양쪽이 또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김건식 뒤에 안철수가 있다. 안철수가 나를 출마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결국 이준석이 출마를 했지만 그때도 낙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 선거에서 한번 이렇게 맞대결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이 유언비어 마타도가 막 나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이준석 후보가 대학생들과 어떤 외부 행사를 하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안철수를 겨냥해서 거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인간 수준이 안 됐다, 안철수는. 인간 수준이 안 됐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뭐 욕까지 했습니다. 욕까지 한 것이 녹음이 돼서 공개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준석이 그 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받는, 안철수 욕했다가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 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홍보 기획위원장으로 가 있는데, 본부장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보니 선배들, 탄육처럼 선배들이 막 안철수 쪽에 줄을 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서울시장 경선할 때, 후보 단일화할 때 합당하기로 약속이 돼 있죠. 합당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도 국민의힘 안에 같이 들어와서 자기 대선 후보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기존에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같이, 윤석열이 들어오면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당대표가 이준석이 됐을 때 과연 합당이 되겠느냐? 그러면 야권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안철수가 이준석이 이끄는 국민의힘과 합당이 과연 이런 악연이 있는데, 물론 악연이 있어도 못하리라는 법은 없지만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탐욕스러운 선배, 크게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텐데, 앞으로 중진과 세대 갈등 같은 것으로 적폐청산 나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합당을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 위험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이 홍준표와 이준석도 악연이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홍준표가 조기 대선 출마해서 패배를 하고 나서 그때 이준석을 공격을 한 적이 있죠. 박근혜 키조로 각광받던 일부 젊은 정치인들이 박근혜를 배신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돌아선 것은 국민들이 앞으로 그들의 의리 없음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준표식 거친 표현이죠.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를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키조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탄핵 국면에서 아버지 친구, 또 본인이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유승민 의원을 따라서 같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따로 당을 만들어서 나갔다가 지금 다시 복당을 한 그런 케이스죠. 그때 홍준표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 이준석이 원래 본인의 위치가 불어난 사람이 군말이 많다. 아버지 연배되는 사람에게 군말이 많다. 그리고 세 보이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맞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상당히 서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이준석이 여론조사 1위로 올라서니 홍준표가 계속 저격을 하죠. 이준석의 지지는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선 10개월 남았는데 여기 뭐 실험 정당 되면 안 된다. 뭐 이준석 같은 어떤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지 못한 젊은이가 와서 실험 정당을 할 그런 한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이 범야권 대권 주자가 한 울타리에 모이기 위해서는 홍준표 복당 문제가 이 전당대회 끝나면은 바로 거론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된다면 홍준표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악연도 있고 지금 홍준표가 지금의 이준석 1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과연 복당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7용 말씀드렸죠. 7용 당내에 있는 지금 그 2명, 그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그리고 당 밖에 있는 2명, 이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장 외에 있는 3명 이렇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당 밖에 있는 대권 주자 2사람과는 이준석이 상당한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당과 같이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지금 물론 뭐 이준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뭐 안철수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홍준표는 왜 안 되나? 뭐 복당해도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건 지금 경선 국면에서 꺼내는 이야기죠. 그 전에 앞서 보시면은 마치 이 탐욕스러운 선배들을 크게 심판을 할 그런 태세인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악연이 있는데 과연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실제로 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 영입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윤석열 영입도 뭐 나서겠다고 하지만 기존의 당권 주자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 서성이죠. 정치 서성인 유승민 의원이 당내 주자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당 밖에 있는 주자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적극 나서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당내 또 분란이 막 일어날 텐데 당 중진들과 사이에 그 아싸리판이 김종인 말대로 아싸리판이 돼버리는 흙탕물이 돼버릴지도 모르는 그 당에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올 것인가? 자, 그런 문제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뭐 후보 그 외부인들 또 영입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지금 거론되는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영입도 할 수 있고 또 중도층으로 좀 확산도 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당내에서 지금 오늘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섬뜩한 말들을 들었을 때 오히려 당내 분란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당대표가 되면 과연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기존의 주자들 유승민을 비롯해서 기존의 주자들에게 치중을 할 것이냐 자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후자 쪽에 아무래도 가까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윤석열이 출마를 결심을 하면은 당 밖에 머물게 됩니다. 일단 삼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준표도 밖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안철수도 밖에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야권이 분산이 됩니다. 물론 이 후보 그 대선이 다가오면은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일어나겠지만 지금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것에 비해서는 그때 되면은 일정 부분 자기들이 세력이 있고 지지율도 있고 또 사람들도 본인들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칫 야권이 또 분열된 상황에서 이 대선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되면은 그런 것도 다 포용하고 가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준석 그 후보의 SNS 글을 읽고 느낀 것은 오히려 이 부정적인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권 창출을 하고 정권을 그 국민의힘이 쟁취를 하면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면은 이준석은 여당 대표가 되죠. 여당 대표가 되는데 지금 야당이 되는 민주당 의석이 거의 180석이고 국민의힘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101석입니다.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이준석이 여당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